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어부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의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2022년에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러면서 2023년에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제 운항을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과 2023년 이 둘 간의 이제 실적을 비교해 보는 게 지금 현재 이제 각 항공사들이 어떻게 실적을 회복시키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교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제주항공도 그렇고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에어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그 2019년에 그 실적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진에어나 티웨이항공 또 에어서울 같은 회사들이 이미 2019년을 뛰어넘고 2023년에는 그때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 티웨이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 단거리에서 이제 중장거리까지도 넘보는, 그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장거리 노선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국내 국적기들하고 이제 경쟁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이 통합 국적기,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들도 통합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도 이 진에어나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이런 구도를 어떻게 짤 것인가, M&A가 되거나 아니면 그 M&A가 내부적으로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간의 M&A냐, 아니면 이들을 중에 일부 회사를 외부에 매각을 해서 그 이 통합 국적기와 뭐 하나의 그 이 저비용 항공사 이런 구조를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기존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사업 구조를 가져가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주요 LCC의 국제 여객 운송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그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가 빠르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저비용 항공사의 대장주인 제주항공사가 가장 빠르게 여객 점유율을 넓혀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에어부산이 가장 뒤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의 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이 통합 저비용 항공사의 그 본점이 부산에 있을지 아니면 인천공항으로 갈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 지역의 상공인들이 뭐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 여기를 이제 본사로 해서 움직이는 항공사가 있어야 공항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산 지역의 상공인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에어부산이 본적을 이 부산에 놓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통합 국적기의 본사를 대구로 가져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면 대구가 TK라는 지금 현재의 이 정권의 그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면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보상을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번 총선에서는 이게 이 부산과 TK 이 양쪽 지역에서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대승을 얻었기 때문에 이 지역민들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말들이 여권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미국의 경쟁 당국의 이제 마지막 그 걸림돌 하나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이 오케이 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바로 통합 국적기로 탄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그리고 진에어 간의 통합인지 M&A인지에 대한 가부간의 결단이 이제 내려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될 가능성이 크죠.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 통합 이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간의 통합 항공사의 이름을 에어부산으로 한다는 게 지금 이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부산에다가 이 통합
저비용항공사의 본부를, 그러니까 본사를 그 부산에 두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산 지역 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지난 그 4월 10일 이 총선에서 부산 지역에서 한 구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국민의힘이 석권해 버린 것이죠. 이거는 그 전에 21대보다도 이 국민의힘이 이 의석수를 늘려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나 또 이런 마지막에 이제 그 보수가 결집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집하게 된 이유가 나름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자기네 이제 부산 지역에다가 나름대로 뭐 그 부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이제 부산의 여론이 이 그쪽으로 움직인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이거는 좀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부산 사람들이 좀 어리석어서 그런 거고요. 부산 엑스포를 팔아먹고 1년 동안 거의 700억에 가까운 우리 세금을 낭비하면서 전 세계로 초호화 해외여행을 다녔던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결국 29대 119라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로 아주 개망신을 글로벌로 당하게 했고, 이 부산이란 이름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게 만들어버렸죠. 이런 것들을 금세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하여튼 그러면서도 요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형편없는 그 실력을 갖고 있는 집권층이라도 그 40 총선 때 밀어준 것 때문에도 에어부산을 부산에 대해 그냥 그 가덕도 신공항에 남겨둬야겠다는 말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거를 요번 기회에 에어부산 이거를 대구로 가져간다는 말이 그전엔 좀 나왔었는데 총선 결과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자기들도 이 가덕도 신공항에서 이걸 다시 그 대구공항으로 가져가기에는 뻘쭘한 게 좀 있지요. 그럼 부산 사람들은 진짜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되는 건데, 뭐 예전에 또 말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부산으로 내려갔던 그 금융 관련 공기업들은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지금 10여 년이 넘어도 계속 적자가 나고, 요번 기회에 그 산업은행을 내려보낸다면 여의도의 산업은행 본점은 나름대로 부동산 개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노리는 그 재벌들이 많습니다. 여의도의 땅을 노리기도 하고, 또 부산으로 이제 산업은행이 내려오면 그 산업은행은 기필코 그거는 부실화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산업은행에 대한 민영화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떡고물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부산이라는 이 지역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이 부산 그러니까 산업은행 같은 그 공기업을 부실화시키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산 사람들이 욕먹게 되는 건데, 부산 사람들이야 순진해서 뭐 자식들에게 뭐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뭐 생길 수 있다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산업은행 내려봤자 기존의 직원들 해고하기 바쁠 겁니다. 왜냐면 그 부실화된 산업은행은 결국은 인력을 새로 충당하기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줄여서 부실을 줄이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에서 영업 잘하고 정부에게 가장 많은 배당금을 주던 공기업을 부산으로 내려가서 뭐 1, 2년 만에 부실화시켰다는 그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되는 거죠, 부산 사람들이.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어부산을 이제 부산에 두게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부산의 지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코로나 위기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 그 포괄손익계산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히 이제 코로나부터 벗어나서 이제 흑자를 이루면서 수익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로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최대주 지분이 이게 아시아나항공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전체 지분의 41.97%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 기관 투자를 포함하면 전체에서 소액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41.91%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전체 지분의 한 반 정도, 그러니까 41% 정도가 잠겨있는, 경영권과 관련되어 있는 잠겨있는 물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에어부산은 이 융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에어부산을 살 만큼 에어부산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난번 총선에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부산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그 한석을 제외하고 석권을 하면서 나름대로 부산에다가 국민의힘이 뭔가를 갖다 줘야 한다는
그런 그 촉구한 거 있죠. 거기다가 이제 산업은행을 내려보내는 건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산업은행은 부산 들어가면 100% 적자 회사로 돌아서요. 그리고 그 부실이 1, 2년 동안 최소한 못해도 한 3, 4년 정도는 쌓일 거고 빨라야 5년, 늦으면 한 10여 년 후에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건데요. 아니면 그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계속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부산이라는 데가 자본이 뭐 오랫동안 쌓여 있는 뭐 그런 항구 도시라고 할지라도 서울에 비할 바는 못 되고요. 금융회사는 자본가들이나 이런 자본들이 모여 있는 자본이 돈을 벌 수 있는 서울이 이 금융회사들에게는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처럼 규모가 있고 등치가 있고 또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있는 데는 그렇죠. 하여튼 이제 에어부산을 설명해서 다시 다른 이제 산업은행에 대해서 더 설명하게 되는데 이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적기가 탄생을 하면 이 본점을 어디다 두는지 부산에 둘지 대구에 둘지 아니면 인천공항에 둘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래도 부산에 대해서 뭔가 좀 그 국민의힘이 좀 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서 가덕도 신공항에다가 에어부산의 본점을 두고 이 에어부산은 그 진에어와 에어서울 그다음에 에어부산 기존에 있던 거 세 개를 통합한 그 저비용 항공사가 될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회사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 에어부산이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다시 주가가 이제 반등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통합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고 또 에어부산의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어부산은 지난해 실적 이건 1분기가 아닙니다. 작년 12월 그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주가 4,5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500원 밑에서 3,000원대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불확실성 이 통합 저비용 항공사의 주인공이 진에어가 될지 에어부산이 될지 아니면 이게 M&A가 돼가지고 진에어는 진에어대로 가고 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뭐 통합을 해서 매각을 할지 이거에 대한 이 불확실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흘러냈던 것이고 이제 최근 들어서 요번에 이제 총선 이후에는 부산에 뭔가를 그 선물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도 가덕도 신공항에 에어부산의 본점을 그게 이제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국적기의 통합 저비용 항공사의 본점이죠. 그거를 부산에 둬야 된다는 말들이 부산 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힘을 얻고 있고 이게 이제 그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이제 그 부산 상공회의소 사람들, 상공인들의 요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도 이 에어부산에 대해서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융자를 해서까지도 이 에어부산 주식을 사모으는 그런 그 신뢰를 갖고 있는 투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존에 이제 그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특수한 사업 형태를 갖고 있는 항공사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이 됐던 간에 지금은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 실적에 대한 반영이 주가에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 실적을 놓고 봐도 이렇고 올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그 에어부산의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그것을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